자, 오늘 배울 단어는 부사입니다. 부사. 말 그대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사. 자, 일단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 이렇게 하나 좀 적어놔주세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사의 역할은 있으면 문장이 상세해져요. 상세함. 어떤 문장의 의미가 되게 상세해진다 이런 얘기고,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지금 A번에 1번, 2번 둘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꾸며준다 이 말을 얘기했어요. 꾸며만 주지 지가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꾸며만 주는 거지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그러면 누구누구를 많이 꾸며주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문은 이렇게 밑에 지금 나와 있어요. Sarah sings beautifully 하니까 Sarah는 노래를 한다. 근데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노래를 좀 잘한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beautifully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죠? sadly 이래 볼게요. 그러면 이건 슬프게 노래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노래를 한다는 것은 되게 뭔가 소리가 되게 청아하고 예쁘고 이렇게 들릴 건데, 슬프게 노래한다는 얘기는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원이 날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런 선생님이 다 있어 이런 눈빛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아름답게라고 얘기를 하든 슬프게도라고 얘기를 하든 어쨌든 세라가 노래는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세라는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면은 노래를 약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노래를 하네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주시라 이런 얘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sings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this math question, 이 수학 문제는 is difficult. 자, 그럼 얘가 어려운이란 뜻이니까 is가 들어가면 어렵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very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려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한 개도 손 못 대겠다 이 정도겠죠. 그냥 어렵다라고 하면은 20문제 중에서 한 5개 정도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매우 어렵다 하면은 문제 1번부터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베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수학 문제는 어렵다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문장 형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매우란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의 정도가 더 높다 하는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이 문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다시요. 부사는 동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구체적으로 꾸며주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게요.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볼게요. He came home입니다. 그는 집에 왔다요.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입니다. 근데 집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일찍 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일찍이란 말도 가뜩이나 부사야. 그럼 일찍이란 말이 빠져도 그는 집에 왔다라는 말이 형성이 되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찍도 어느 일찍 왔느냐? 화이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꽤, 매우 이런 뜻이거든요. 10시에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8시에 집에 왔어. 9시에 집에 왔어. 그러면은 일찍 왔네 이 정도 돼요. 근데 10시에 온다 했는데 6시에 왔어. 야, 니 왜 일찍 왔노? 이래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 방금 말해서 와 이래 그리고 일찍
이 말들이 전부 다 부사가 되는 거야. 물론 와이드카는 말은 왜 그 말이긴 하지만은 다시요. 많이 일찍 왔다, 매우 일찍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early를 빼면 꽤만 넣었을 때는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야 너는 꽤 왔네 집에 이렇게 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꽤라고 하는 이 quite는 반드시 부사 단어를 꾸며준다 하는 거.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 자 부사는 첫 번째 동사를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형용사 형태 꾸며주는 말을 좀 더 이제 강하게나 약하게 꾸며주는 거 둘. 그 다음에 부사끼리 서로 꾸며주고 자시고 한다 이런 얘기. 알겠죠? 요렇게 들어가는 것까지가 보통 기본적인 형태고요. 마지막으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하는 말은 요런 식으로 이제 딱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공짜 티켓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공감이 안 돼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의 어떤 부사 단어가 요렇게 콤마를 찍고 뒤에 어떤 주어 동사의 어떤 형태의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 꾸며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이 문장의 어떤 의미나 문장의 어떤 분위기를 다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원이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민선이하고 재원이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I got 5만 원 on 설날. 나는 설날에 5만 원 받았다. 세뱃돈으로. 됐죠?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여기 아까 무슨 단어 있었지? 럭키릭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운이 좋게도 나는 5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난 이번에 한 3만 원밖에 못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설날에 갑자기 누가 5만 원 딱 주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 들어? 흔히 말하는 아싸 개이득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5만 원을 받았다는 문장은 여기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나는 5만 원 받을 거야 생각 뭐 했는데 다행히도 5만 원을 받아서 이 문장의 의미는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넣어볼게요. sadly. 슬프게도 나는 5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 그 전에 뭘 기대한 걸까요? 10만 원. 그렇죠. 나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 뭐 초딩 때 5만 원 받았어 이번에 한 10만 원 안 받겠나 이래 생각했던 거야. 설날이 다가왔어. 근데 우리 지원이 아이 어리제 아니 중1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5만 원 가져가라 너 만 13세다 알았지 이런 거야. 10만 원을 기대했던 지원이가 5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아 참 더티하다 이런 느낌 들겠죠. 물론 어른한테 더티하다 하면 안 돼요. 네 기분이 약간 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슬프게도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어떤 더 큰 돈을 기대했는데 5만 원 받아서 나는 슬프다 이런 얘기야. 자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의미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지. 네. 이해됐습니까 지원이?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앞에 무슨 부사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거. 됐죠? 자 요게 부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도 지금 뭐 럭키리가 빠지든 뭐 새들리가 빠지든 나는 5만 원 받았다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부사는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사의 형태가 볼게요.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 다음에 ly가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 공부했을 때 자 명사 다음에 적으세요. 명사 다음에 ly가 들어가면 얘는 형용사가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어는 약간은 그 품사가 계급 사회가 좀 있거든요. 계급.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여러 품사들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게 명사입니다. 왜냐면 얘는 빠지면 문장 형성이 안 돼요. 민선이는 짜장면을 먹는다 해서 민선이란 명사를 빼보자. 그럼 짜장면을 먹는다는 밖에 안 남아. 그럼 누가 먹는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명사가 무조건 기본인데 명사에 무슨 ly 같은 찌끄락스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등급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 가뜩이나 등급 낮아진 형용사에다가 또 ly 무슨 찌끄락스가 하나 또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부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점차적으로 레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어에서의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약에 계급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명사가 제일 높고 부사가 제일 낮아. 왜? 낮은 놈은 어차피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부사들은 형용사 다음에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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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건 아까 내가 그런 경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하나 더 적을게요. 요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 명사에 ly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friendly, 그 다음에 lovely, 그 다음에 costly. 요렇게입니다. 얘는 친근한, 그 다음에 얘는 사랑스러운, 그 다음에 얘는 비용이 드는. 아까 내가 형용사는 대부분 받침 니은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죠? 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y로 끝나는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3인칭 단수에서 많이 배웠던 y를 i로 고치고 ly를 쓴다 하는 거. y를 i로 고치고 ly 쓴다. 그래서 happy도 y를 i로 고쳤더니 ly. 럭키도 y를 i로 고치고 ly. easy도 y를 i로 고치고 ly. happy도 y를 i로 고치고 ly.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칩니다.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결정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동사의 종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단어의 위치,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fast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fast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잘 봐. 봐봐. The dog is fast야. 그럼 이건 해석하면 그게는 빠르다거든요.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빠른 게 뭐야? 빠른 거요. 아니, 문장 그대로 봐. 빠른 게 그 개가 되는 거죠. 네. 거꾸로 해도 말이 되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비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동사의 종류할 때 내가 비동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비동사 뒤에 이런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MR이즈. 얘는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냐면요. 이 fast가 여기로 뿅 가버리고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The fast dog이 돼버려요. 그럼 얘도 그 빠른 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요 fast들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똑같은 fast인데 어떻게 빠르게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The dog runs fast. 해석해 보세요. 빠른 달린다예요? 빨리 달린다예요? 빨리 달린다죠. 아까 빠르는 형용사였는데 얘는 빨리 달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갑시다. 아까는 비동사 뒤에 fast 들어가면 형용사라 그랬다. 얘는 비동사가 아닙니다. 정원아 7번 보고 얘기해라. 자, runs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 다음에 fast가 들어가면 얘는 빨리가 돼버려요. 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들 둘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동사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그 다음 그 단어의 위치가 명사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야. 하나 더 가볼게요. early, 이른과 그 다음에 일찍을 한번 볼게요. 자, 이른은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하나만 넣어볼게요. The early bird. 무슨 뜻입니까? early bird. 빠른. early가 왜 빠르냐? 보통 일찍 일어나는 또는 일찍 일어나는 뜻이라고 얘기하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the bird comes early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새는 일찍 온다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부사입니다. 왜? come이 일반 동사니까. 됐죠?
잘 정리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요 내가 별표 친 놈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든 중학교 3학년이 되든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는 해석할 때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설명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나온 게, 자, 부사 ly가 다른 뜻을 가진 부사, 요것도 별표 치세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부사로 쓰이기는 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ly가 들어가니까 뜻 자체가 어떻게 돼버려? 아예 다른 놈으로 바뀌어. 이거는 외워야 돼. 암기. 외워야 됩니다. 암기. 임키로 보이네. 암기.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놔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아,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쓰이고 어떤 경우는 저렇게 쓰이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경우에 그러면 hard인지 hard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번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어떤 거는 덜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빈도부사를 이해하려면은 이 단어를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이 단어를. 오른쪽은 100%고 왼쪽은 0%야. 그러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단어들을 일단 알아야 그 영어 글을 쓰거나 할 때 이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빈도부사의 위치,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였다면 무조건 문제 나오는 건데, 이제는 자유학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더 이상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술형 영작할 때 얘를 되게 중요시 않고 얘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똑바로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되면 이 위치 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 일반 동사 앞에 쓴다. 이거를 조, 비, 뒤, 일, 앞 이렇게 나눈 줄입니다. 조비디이라 이라고 하든지 조금 한 단어만 더 써서 쪼디비디이라 이러든지 어쨌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쪼디비디이라. 근데 조동사는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can, may, must, should 요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will 여기까지. 요까지를 조동사로 얘기하죠. 그리고 비동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am, are, is 그리고 was, were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일반 동사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다음 시간 숙제 많다. 네. 자, 부사 자리잖아요. 지난번 형용사 해는 것까지 싹 다 해가지고 106페이지부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그 다음에 있었네. 난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러면은 숙제를 다시 정정해야 되겠네. 자, 106, 107 하고요. 체크하세요. 106, 107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워크북에 82부터 84. 106, 107하고 워크북 82에서 84. 아, 한 방에 확 날락했는데 뒤에 비교급 최상급이 있었구나. 아이씨, 막았네. 까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듣기입니다.
듣기 받아쓰기 숙제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마저 다 해오시고 내일은 단어 시험 없으니까 듣기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